이 이야기는 시집살이로 인해 정서적 학대를 받아 피해망상에 빠진 여자가 남편까지 죽이게 된 안타까운 이야기다. 결혼해서 행복한 신혼부부가 있었다. 행복할 줄 알았던 신혼생활. 빨리빨리 못 열어? 꼭 내가 열게 아니? 하지만 여자는 시댁한테 구박을 당하고 이런 거 손빨래 하라고, 이런 거, 어? 또 당했다. 어느 날 남편이 지방 발령을 받았고 시댁에서 벗어날 수 있었나 싶었지만 어머니가요? 주말에 올라올게요. 실패했다. 혼자 남은 여자는 계속되는 정서적 학대에 우울증이 심해졌고 남자는 그런 여자를 보고 심각성을 느껴 병원에 데리고 갔다. 여자는 다시 좋아지는 듯 했지만 약을 거부해 증상은 악화되었고 미행당한다는 망상까지 생겨버렸다. 가족들은 여자를 병원에 보내려 했지만 이를 본 여자는 가족들이 자신을 죽인다고 망상했고 살고 싶은 나머지 남편을 죽이게 된 안타까운 이야기다. 지금 사례에서는 아직 진행 중이라서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네. 유사한 사례들은 되게 많아요. 결국은 이제 그게 심해져가지고 엄마를 흉기로 찔러서 죽이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경우에는 징역 7년이 나왔어요. 조현병이나 이제 정신질환 등이 감형 요소가 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되죠? 흔히 말하는 그 심신미약, 그렇죠, 심신상실, 심신미약인 경우에는 아예 형이 면제되거나 네. 감경이 되는 이제 법조항이 있잖아요. 그게 항상 문제가 되는데 말이 많지만 사실 그거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형벌을 부과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하는 거잖아요. 음. 거기에는 그러니까 근거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책임 능력이 있냐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음. 책임 능력이 있어야지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맞아요.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자들은 책임 능력이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요. 그러면 이거 말이 되느냐? 지금 여자 주인공 여기서는 남편을 죽였는데 그 면제되는 거냐? 근데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형이 면제될 뿐이지 그거에 부수해서 우리가 이제 치료 감호라고 해서 네.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네. 강제로. 그래서 치료 감호를 선고를 하죠. 그래서 뭐 징역 뭐 10년에 치료 감호 뭐 15년에 처하죠. 그러면은 치료 감호를 먼저 해요. 그래서 얘가 그러면은 치료가 되면 정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형을 집행하는. 형이 면제되거나 아예 감경되는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신질환이 있을 때 현실 검증 능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 검증 능력 자체가 이제 안 되기 때문에 판단이나 뭐 어떤 상식적인 어떤 수준의 선택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인지하는 사람으로서 감형이 되는 거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나쁜 놈들이 범죄인들이 그렇죠. 예, 그거를 악용하려고 하는 네. 게 참 문제인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음. 악용을 하는 사람이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정신질환자들을 만나는 사람으로서 일단 이건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근데 정신증이 있다고 해서 범죄율이 꼭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그 매체에서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라고 많이 내보내고 또 저희가 이제 그런 걸 접하다 보니까 편견을 갖게 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재판부에서도 염려했던 거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범죄가 단순히 그냥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와 공포가 사회에 만연해서는 안 된다고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